네, 이번엔 경제 라이브입니다. 경제 뉴스들을 쉽고 또 깊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고란 경제 전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K-팝을 시작으로 K-컨텐츠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곳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네, 1조 잭팟. 이거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데몬 K-팝 데몬 헌터스 얘기입니다. 네네. 여기서 나오는 노래가 미국 빌보드 1위를 차지했어요. 네네. 네. 빌보드 1위를 차지했다라는 건 사실 글로벌하게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노래가 됐다라는 거고요. 그 노래에서 파생된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있겠죠. 사실 뭐 1위를 기록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게 드디어 이제 달성을 했고요. 네. 그런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K-팝 데몬 헌터스, K-팝이잖아요. 네. 그리고 넷플릭스에 있고 뭐 물론 영어로 이제 말을 하긴 하지만 근데 이걸 만들어 보면 거기 나오는 그 더빙을 한 배우들도 보면 한국계 배우들이에요. 감독도 한국계 감독입니다. 네. 하지만 자본은 국적은 한국이 아닙니다. 일단 플랫폼은 넷플릭스라는 미국 플랫폼이고요. 네. 만든 곳은 소니 피처스, 뭐 일본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골든이 이게 우리 내부에서는 이거 K-팝 맞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K-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내용은 K-팝 아이돌의 이야기를 다룬 지극히 한국적인 이야기인데 수익을 미국과 일본이 챙긴다. 이건 거죠. 네. 뭐 당연한 거예요. 만들었으니까 가져가는 게 맞는 거고요. 네.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우리가 팝송을 부르잖아요, 한국에서. 재즈도 하잖아요. 네. 굉장히 다양한 나라의 음악을 한국에서 하는데 그걸 우리가 K-팝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K-팝이 갖고 있는 속성들을 표현해 보면 아 저게 K-팝이구나 얘기를 하는 거지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제작을 했는지 갖고는 안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누가 자본을 댄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을 댄 사람이 그 아까 이제 한국 그 우리 배우들 더빙도 하고 노래도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들어보고 한글도 일부러 한국말도 집어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긴 하지만 그것들이 K-팝 또는 K-컬처라고 하는 속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돈은 다른 문제다. 투자한 사람이 보는 거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K-팝 데몬 헌터스 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엄청난 핫하게 인기인데 네. 거기서 돈을 버는 기업은 우리나라는 거의 없다는. 없죠. 왜냐하면 네. 기본적으로 공동 제작은 넷플릭스하고 소니 픽처스가 했고 네. 플랫폼은 넷플릭스고 그다음에 이 회사의 주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소니의 경우는 주주가 미국의 그 자산 운용사들이거든요. 네. 근데 블랙락이라든지 뭐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든지 뱅가드라든지 이런 회사들이에요. 그럼 자본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회사들은 당연히 수익이 생기면 돈을 가져가겠죠. 네. 우리나라 회사는 글로벌하게 플레이하는 자산운용사도 없고 글로벌하게 플레이하는 플랫폼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제시를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노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래는 그래도 K-팝을 기반으로 한 노래인데. 프로듀서가 네. 캐디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프로듀서가 이제 만든 노래 맞고요. 네. 그래도 어쨌든 발매가 지금 현재 소니 피처스 산하 레이블이 유니버설 뮤직 산하 그룹인 리퍼블릭 레코드에서 냈기 때문에 네. 이 노래에 대한 IP도 역시나 외국 기업이 갖고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뭐 직접적으로 이게 어쨌든 투자한 기업들이 이제 외국 기업이고 플랫폼도 미국 기업이라서 우리 기업이 혜택이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K-팝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펼치면서 우리 기업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간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서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파는 해치 인형 지금 품절 사태로 빚고 있고요. 맞아요. 삭감 문양의 그 볼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라고 하니까 간접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효과를 노린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뭐 일례로요 그 해당 그 장면에서 영화에서 김밥을 먹는 장면이 나오고 라면을 그렇게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밥과 라면. 네, 우리 그 냉동김밥 매출 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또 라면 매출도 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접. 그 네. 10년 전에 네. 이런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K-컬처가 활성화되면 실물 경제는 얼마나 영향을 주나.
해봤더니 약 결론은? 1.6에서 2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100원을 투자하면 160원에서 200원이 실물을 내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컬처가 활성화되는 건 되게 중요한 거고 지금 저는 이게 완전히 전기에 서 있다. 즉 우리 초기다. 그 초기다. 네. K컬처가 글로벌화되는 초기이고 이게 그 우리가 꼭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면 우리 기업들이 활동하기 굉장히 좋은 무대가 펼쳐지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한 2배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오히려 거죠. 간접적으로 파생되는 효과가 그 정도까지 보시는 그럼요, 거군요. 그럼요. 아까 보셨는데 1조 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했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1조 원의 효과의 대부분은 미국이랑 일본 기업이 가져가지만, 가져간다고 하지만 네. 다른 간접적인 효과도 아까 1.6에서 2까지도 볼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그러니까 거군요. 1조 6천에서 2조 정도는 우리가 아마 상품을 팔거나 수출을 하거나 또는 뭐 캐릭터를 팔거나 이런 거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디즈니 뭐 겨울왕국 시리즈나 뭐 미키마우스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뭐 굿즈도 파는 것도 있고 공연도 있고 게임도 있고 뭐 관련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은 또 있잖아요. 네,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뜻하지 않게 국립중앙박물관이 돈을 네. 벌게 되는 이런 사건도 벌어졌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얻어 걸렸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기획을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수혜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치밀한 전략 하에 이런 네. 영상이 콘텐츠가 만들어졌으면 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파생되는 것까지 생각하면 그래도 K문화 가치 자체는 좀 돈으로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또 막대한 사업 기회를 같이 가져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남습니다. 앞으로 뭐 제2, 제3의 이런 작품이 또 나오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 전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K 콘텐츠 말고 K 뷰티 아니면 또 K 푸드 관련해서도 외국 기업들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미국 기업들이 K 푸드를 이용한 식품을 개발했다? 사실 제가 이제 지난해 이제 미국에 잠깐 있었다 네. 보면은 거기 트레이더 조라는 우리 집 이제 마트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냉동 김밥을 팔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라멘 코너였거든요. 근데 라멘이 아니라 면으로 라면이라고 해서 바뀌었어요? 팔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네. 아예 한국산 만두도 덤플링이 아니고요. 만두라고 해서 파는 정도로 네. 우리나라 이제 K 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간접적으로 우리 기업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제고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K-팝 데몬 헌터스도 그렇고 이 우리의 K 뷰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글로벌 기업들이 글로벌 화장품 회사가 국내 K 뷰티 기업을 매수하는 사례도 잇따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로레알인데요. 세계적인 화장품 업체죠. 이 회사가요. 이미 2018년에 3C라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난다. 이 회사 6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색조 화장품 기업으로 지금 키우고 있고요. 네. 지난해 12월에는 한국 스킨케어 브랜드 닥터지의 모기업인 고운세상을 인수하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아니면 아예 그냥 뭐 로레알의 히알루론산 K 스타일이라는 이제 아예 화장품을 내놓거나 아니면 한국 화장품 회사를 인수하거나 하는 식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K-뷰티 이런 회사들을 인수하거나 아니면 이들이 내놓은 히트 상품을 자기들이 차용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우리 K-뷰티 영향력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K-뷰티, K-푸드 뭐 인기가 많고 사람들의 관심이 많으니까 해외 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럼요. 아예 이렇게 사들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뭐 K-뷰티의 어떤 상품이 더 좋은 건가요? 화장품의 기능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그게요. 되게 재밌는 네. 현상인데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회사가 이렇게 선전을 하게 된 이후에는 산업 구조의 변화가 있었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생산만 해주는 기업들, 큰 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하고 특정한 아이디어, 지금 말씀하신 히알루론산이 됐건, 뭐 우리 저 선블럭 선블럭? 제품이 네. 됐건 이런 다양한 것들을 아주 스페시픽한 고객들을 타겟으로 해서 만들어낸 제품들이 있었고 그 유통 체계가 만들어졌고 그 아래 소재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되게 많아요. 이게 되면서 아까 팀 생산만 코리아,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생산 서비스가 있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파운드리 서비스라고 그러고 네. 그 위에서 팹리스 공장은 없지만 제조를 하는 기업, 화장품 기업들이 막 생겼어요. 네. 이 기업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거기를 물류해 줄 수 있는 기업이 있고 밑에 이제 소재를 제공해 주는 기업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미국에서 한국산 화장품이 1위를 했단 말이에요. 네. 한국산 화장품. 한국에서 만든. 네, 기업이 아니고 네. 한국산 다 합해서. 그러니까 팀 코리아가 된 거예요. 우리 산업 구조가 화장품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기술력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되죠.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말씀드리면 이제 ODM을 하는 업체들, 코스맥스나 뭐 네, 이런 네, 회사들이 네. 있어요. 네. 여기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창의적인 아이디어. 야, 저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뭐 물광. 얼마 전에 왜저 네, 네. SNS에서 네. 노게이라는 하는 친구가 물광하는 화장품을 출시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화장품들이 많아요. 아니, 우리나라 화장품이 사실은 예전에 생각하면 해외 나갈 때 외국에서 외국산 그럼요. 뭐 프랑스산 아니면 미국 화장품을 사들이고 왔단 말이에요. 많은 그럼요. 사람들이. 네. 그리고 그런 비싼 화장품 쓰는 게 더 좋아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인 상황인 그럼요. 거네요. 그러니까 예컨대 소재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수소를 넣어서 만드는 화장품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노화 방지 이런 거 한국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많이 개발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는 스토리텔링도 좋아요. 되게 잘해요 그런 네, 것들도. 창의적인 거군요. 네. 마케팅 엄청 잘하고 네.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도 우리한테는 참 기회가 많이 있을 거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해외 기업들도 이걸로 인해서 돈을 버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해외 기업들도 해외 이제 유통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특히 이제 유통 기업들에서는 한국산 화장품을 배치하기 위해서 별도의 팝업 스토어를 만든다든지 별도의 선반을 만든다는 이런 노력들을 엄청 많이 해요. 네. 그들이 가져가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로레알에서는 우리나라 회사를 샀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회사들은 당연히 한국산 화장품을 판매를 할 테니까 돈을 많이 벌겠죠. K시장, K컬처 트렌드 흐름에 올라타려는 외국 기업들이 있고 또 이 외국 기업들과 경쟁하려는 한국 기업들 좀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부분에 한 네. 말씀만 드리면 네. 정말 우리가 섬세하게 전략을 만들어 가야 돼요. 지금은. 국가적 전략이 네. 지금부터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해외 기업들이 다 가져가도록 두거나 해외 자본이 다 투자하도록 지금 이번에 K-팝 데모넌트에서 때. 보듯이 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 상품 수출하고 많은데 문화적 주권을 계속 우리가 챙겨갈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도 좀 더 글로벌을 해야 되고 우리 자본도 조금 더 글로벌화가 돼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